오늘은 조동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조동사가 사실 어렵죠.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영어에는 외우기만 하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조동사랑 접속사예요. 외우기만 하면 된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만큼 사용법이 굉장히 명확하고 심플하다는 의미예요. 위치도 사용법도 아주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외도 거의 없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우리 조동사랑 접속사를 굉장히 어렵게 배웠거든요. 시험 문제라는 게 사실 변별력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자주 쓰이는 표현보다는 실제로 별 볼 일 없는 예외적인 사항이 시험 문제에 좀 단골 출제가 되면서 결국은 아이러니하게도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보다는 좀 예외적인 거를 위주로 학습하고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죠. 영어 회화에서의 문법은 시험 영어에서 강조되는 거랑 좀 많이 달라야 되고 가끔 나오는 예외적인 규칙보다는 변하지 않고 흔하게 사용되는 그런 것들 위주로 확실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화에서도 문법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강조하면 문법은 언어를 표현하는 도구잖아요. 규칙 그 자체에 빠져서 이게 허우적거릴 게 아니라 주객 전도가 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조동사는 실제로 문법의 영역에서 보면 볼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조동사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조동사가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왜 조동사가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대충 그냥 외워서. 영어를 오래 해도 제자리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냥 대충 짐작을 해서 그냥 외우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의미해요. 문제집 펴놓고 독해를 하는 상황이라면 해석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만 외워도 문제가 없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거니까 뜻을 정확하게 몰라도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회화를 하는 상황에서 생각보다 피부에 딱 느껴지는 언어들의 뉘앙스와 느낌의 차이에 꽤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한국어 하나에 해당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반대도 해당이 되겠죠. 영어 단어 하나에 해당되는 한국어 뜻이 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알고 있는 단어여도 다른 문장에서 만나면 머릿속이 이제 하얘지면서 지레 좀 겁을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전을 다시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외운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조동사라는 도구를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요리를 하는데 국자로 부침개를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그리고 멀쩡한 칼이 있는데 포크로 고기를 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기는 하겠죠. 근데 정확한 그 상황에 용도에 맞는 도구가 있잖아요. 굉장히 어색하게. 그 도구를 놔두고 다른 걸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정확한 도구를 사용해야 더 편리하고 자연스럽게 요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겠죠. 두 번째가 조동사라는 애가 애시당초 가상의 세계를 표현하는 거라 그래요. 조동사가 뭔가요? 대부분 정석적인 답변을 하실 거예요. 조동사란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다. 사실 조동사는 동사 앞에서 동사의 뜻을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뭘 세밀하게 표현을 해주냐면 바로 생각과 마음을 세밀하게 표현해줍니다. 문장 내에서 동사가 문장의 의미를 결정한다면 조동사는 그 동사의 느낌을 결정하거든요. 지금 당장 눈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지거나 증명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느낌적인 느낌. 이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똑같이 말을 해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죠. 그걸 만들어주는 게 조동사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조동사가 상당히 주관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조동사가 유난히 이 영어책에서 말하는 내용이 다르고 저 영어책에서 말하는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이랑 저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이 좀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만의 그 느낌을 찾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조동사를 어떻게 학습을 하면 될까요? 영어에서는 동사가 주어 바로 다음에 위치할 정도로 동사가 매우 중요한 언어예요. 그런데 심지어 조동사는 이 동사 앞에 위치를 합니다. 그럼 얼마나 중요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쵸?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조동사가 천냥 빚을 갚게 하기도 하지만 원수가 되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부분보다 감각이 좀 총동원이 돼야 되는 영역이에요.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대체 불가능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고요. 최대한 많은 예문과 많은 설명을 좀 들어보시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느낌을 찾아보세요. 스스로 본인만의 기준을 좀 명확하게 세우셔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빈도수가 아주 높은 3가지의 조동사를 다뤄보려고 해요. 영상이 열심히 보였으면 이제 얼른 셀프 테스트하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굿바이!